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종토입니다. 찐종토 주요 코너에는 중국 시황, 중국 산업, 중국 종목, 중국 산업 종목, 중국 증권사 리포트 읽기, 구독자 Q&A 공유, 중국 리더 인터뷰 보기, 중국 현지 1대1 토크 및 중국 현지 증권 방송 보기 등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7월 6일 제약 바이오주 급락입니다. 화면은 안 보셔도 됩니다. 7월 6일 화요일 중국과 홍콩 증시 모두 약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중국 증시 중 낙폭이 가장 큰 업종은 헬스케어 쪽인데 의료보건 업종 마이너스 4.28%, 제약 업종 마이너스 3.52%, 바이오 업종 마이너스 1.96%, 그 외에 반도체가 마이너스 1.76%, 식품, 철강, 화학 등이 1% 이내에 하락했습니다. 한편 홍콩 증시 중 헬스케어 업종은 5.07% 급락했습니다. 오늘은 헬스케어 중 세부 분야와 무관하게 일제 하락했는데요. 낙폭 큰 순으로 쭉 말씀드리면 태격의약 심천 종목 마이너스 10% 하한가, 태격의약 홍콩 종목 마이너스 8.29%, 통책의료 마이너스 10% 하한가, 복성제약 상해 종목 마이너스 9.64%, 복성제약 홍콩 종목 마이너스 8.58%, 야오밍바이오 마이너스 8.41%, IR안과 마이너스 7.66%, 강룡화성 심천 종목 마이너스 7.63%, 동인당 상해 종목 마이너스 7.39%, JW Therapeutics 마이너스 7.17%, 야오밍캉더 상해 종목 마이너스 5.1%, 야오밍캉더 홍콩 종목 마이너스 4.69%, 균시바이오 홍콩 종목 마이너스 4.79%, 화동제약 마이너스 4.61%, 이노벤트바이오 홍콩 종목 마이너스 3.82%, 편자황 마이너스 2.33%, 베이진 홍콩 종목 마이너스 1.93%, 항서제약 마이너스 1.41%, 그리고 알리건강 마이너스 5.56%, 평안헬스케어 마이너스 4.24%, 찡동건강 마이너스 17%. 오늘 제약 바이오 업종의 급락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연속 꾸준히 반등했고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둔 상황에서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임상 가치를 지향하는 항종양 약물의 임상 연구개발 지도 원칙이라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 시장에서 일단 악재로 해석하고 있는 분위기가 생겨서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집중적으로 출회됐습니다. 이번 정책의 명칭을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임상 가치를 지향하는 항종양 약물의 임상 연구개발 지도 원칙. 지금부터 총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는 정책 내용, 둘째는 오늘 장중 나온 현지 증권사 코멘트, 셋째는 찐중토의 생각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오늘 발표한 게 아니라 지난 7월 2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약품신평센터라는 부처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총 25페이지 분량인데 총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부분은 배경, 두 번째 부분 제목은 수요에서 출발해 연구개발 대상을 확정해야 한다. 세 번째 부분 제목은 환자 수요를 반영하는 임상시험 설계를 해야 한다.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결론입니다. 첫 부분인 배경에서 이번 지도 의견의 제정 배경에 대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좀 건너뛰면서 번역할게요. 약물 시판의 근본적인 목적은 환자의 수요를 해결하는 것이다. 약물의 연구 개발은 응당히 환자의 수요를 핵심으로 해야 하고 임상 가치의 지향은 이미 보편적인 공통인식이 됐다. 현재 중국의 항종양 약물의 연구 개발은 신속하게 발전하는 단계에 있으며 종양 환자들은 약품의 안전성, 치료 체험 및 생존 퀄리티에 대해 다 더 높은 기대가 있다. 항종양 약물의 연구 개발은 연구 개발의 방향 확정부터 임상시험 진행까지 모두 임상 수요를 핵심으로 하는 이념을 관철해야 하고 임상 가치를 지향하는 항종양 약물의 연구 개발을 해야 한다. 임상 가치를 지향하고 환자의 수요를 핵심으로 연구 개발하는 이념을 구체화하고 항종양 약물 과학의 질서 있는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약품신평센터는 임상 가치를 지향하는 항종양 약물의 임상 연구개발 지도 원칙을 제정했고 현재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참고로 중국은 산업 관련 정책을 정식으로 발표하기 전에 의견 수렴 버전을 발표해서 사회 각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는데요. 이건 거의 형식적 절차라서 의견 수렴 기간이 완료되면 다시 한번 정식으로 발표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크게 2개 부분, 하나는 환자 수요에서 출발해 연구개발 대상을 확정해야 한다. 그리고 환자 수요를 반영하는 임상시험 설계를 해야 한다. 이게 2개 제목이에요.
본문이 20여 페이지라서 너무 길지만 그중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관여성 임상시험에서 상황숙지 동의서를 철회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험자는 반드시 시험 방안에 엄격히 따라서 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치료 약물과 방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 따라서 가급적 피험자를 위해 임상시험 중 최선의 치료 방식과 약물을 제공해야 하지 임상시험의 성공률과 시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 유효성에 불확실성이 있거나 또는 이미 더 우수한 약물에 대체된 치료 수단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또 한편으로는 신약 연구 개발은 응당이 환자에게 더 우수한 치료 선택을 제공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해야 하며 만약 가장 우수한 치료가 아닌 약물을 대조 대상으로 할 경우 설령 임상시험이 사전 설정한 연구개발 목표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시험 약물이 임상 중인 환자의 실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해당 약물이 환자에게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따라서 대조 약물을 선택할 때 임상시험 중 피험자의 치료 권익 보장에 주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약물 시판 후 광범위한 환자들의 치료 권익 보장도 주목해야 한다. Positive control, 즉 정조절 약물을 선택해 대조할 때 정조절 약물이 목표 적응증 환자들의 최적의 투약 상황에 대한 반영 여부 및 대표 여부인지 주목해야 한다. 만약 플라세보나 또는 BSC, 즉 최적 지지요법을 대조 약물로 선택할 계획일 경우 응당이 해당 적응증이 임상에서 표준 치료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확보해야 한다. 만약 BSC, 최적 지지요법이 있을 경우 응당이 BSC를 대조로 해야지 플라세보를 대조로 해서는 안 된다. 이어서 마지막 네 번째 부분 결론인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약물 연구 개발에 있어서 시종일관 환자를 핵심으로 하는 연구개발 이념을 관철해야 한다. 항종양 약물 연구개발 확정 초기부터 응당이 환자의 수요를 지향해야 하고 초기 임상시험 설계와 핵심 임상시험 설계에서 모델 유도 약물 연구개발 등 과학적 수단을 이용하도록 격려하고 고효율적인 임상시험 설계를 격려하며 연구개발 결정 임계치와 필요한 중기적 분석을 사전에 설정함으로써 피험자의 무효 노출을 감소하고 피험자의 치료 효과 권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연구개발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환자군의 대표성에도 주목해야 하고 특수 환자군의 약물 개발에 주목해서 임상시험 실천 중 각기 다른 환자군들의 약물 수요를 최대한으로 만족해야 한다. 항종양 약물의 연구 개발은 임상 가치를 반영해야 하며 임상 가치는 응당이 환자의 수요를 지향해야 한다. 본 지도 의견은 현재 항종양 약물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직면한 주요 관심사에 대해 다루고 정리한 것이며 모든 문제를 다 포함시키고 예견하지는 못한다. 신청인들이 사고방식을 확장하고 당약품신평센터와 적극적으로 소통 교류하는 것을 격려하며 과학 원칙 전제하에 환자의 수요에 더 부합하고 환자의 이익과 안전을 더 보장하며 약물의 임상 가치를 더 반영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당약품신평센터는 향후 항종양 약물의 발전에 따라 본 지도 원칙을 계속해서 개선하고 보충하도록 한다. 네, 여기까지가 이번에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표한 임상 가치를 지향하는 항종양 약물의 임상 연구개발 지도 원칙이고 이어서 오늘 장중에 나온 동호증권의 코멘트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주로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째, 동지도 의견은 제약사들로 하여금 혁신을 가속화하게 할 것이고 Me Better 약품이 심사평가 시 선호를 받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혁신력이 강하고 Me Better과 First in Class에 중점을 두고 있는 Big Pharma와 바이오텍 기업이 수혜를 볼 것이고 동시에 신약 개발의 난이도를 높이게 됐다. 또 한편으로는 상위 CXO 기업은 기술 플랫폼과 신청 경험 우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서 주문량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동지도 원칙 발표 후 새로운 임상 연구 방향은 BSC 최적 지지요법을 대조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임상시험의 비용이 늘어날 것이고 임상시험 설계와 환자 모집에 대한 요구도 더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임상 위탁 업무의 침투율이 점차 높아질 수 있다. 셋째, 자금 우위를 가진 혁신약 기업, 풍부한 임상시험 설계 경험과 충분한 임상 자원을 갖고 있는 상위 CRO 기업이 수혜를 볼 것이다.
동호증권은 이번 지도 원칙의 발표는 단기적으로는 일부 혁신 능력이 약한 제약사들이 연구개발 투자 의지에 영향을 줄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혁신약 연구개발 분야의 마태 효과, 즉 강한 기업이 더 강해지고 약한 기업은 더 약해지는 마태 효과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고 파이프라인이 풍부한 상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작을 것이다고 동우증권이 코멘트했습니다. 이어서 찐중토의 생각을 좀 공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임상 가치를 지향하는 항종양 약물의 임상 연구개발 지도 원칙을 발표한 산업 배경에 대해 생각해보면 앞서 지도 의견 내용 첫 부분에도 나왔다시피 약물 시판의 근본적인 목적은 환자의 수요를 해결하는 것이다. 약물 연구개발은 응당히 환자의 수요를 핵심으로 해야 하고 임상 가치의 지향은 이미 보편적인 공통인식이 됐다. 이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좀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첫째는 과거에 많은 산업이 그랬듯이 새로운 산업의 발전은 항상 양적인 성장에서 점차 양적, 질적 동반 성장으로 가고 또 이어서 점차 질적인 성장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중국의 항종양 약물 분야는 한창 우후죽순처럼 양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2020년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총 650개의 항종양 약물의 임상시험 신청을 승인했는데 그중 화학합성약이 355건, 바이오가 294건. 제 생각에 그 650건 중 유사한 약물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약물이 비슷하다면 뭔가 스토리라도 만들어내야겠죠? 한 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거품이 적당히 들어가 있는 건 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이런 거품의 정도가 정부가 판단하기에 어떤 선을 넘어섰다. 그럼 당연히 정부에서 나서서 이 산업에 대한 규범화 작업을 할 필요가 있겠죠. 둘째는 한 산업이 인기가 많아지다 보면 자본이 막 몰려들죠. 지난 몇 년간 자본의 대대적인 투자로 신약 개발이 수두룩 진행됐죠. 우후죽순은 좀 점잖은 표현인 것 같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잡초처럼 막 질서 없이 혼란스럽게 많이 나왔죠. 특히 일부 바이오 기업들이 투자 받은 돈으로 CRO 기업으로부터 R&D 파이프라인을 사서 그걸 잘 포장해서 상장시키죠. 이런 방식으로 미투 성격의 혁신약 개발 프로젝트들이 많이 탄생되는 것 같아요. 즉 진정한 의미의 혁신약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혁신약이라는 명분 아래 기존에 출시된 혁신약을 약간 수정해서 새로운 혁신약으로 포장해서 출시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았습니다. 이런 비실질적 의미상의 혁신약 임상 프로젝트들이 전체 임상 자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대량의 자금과 자원의 낭비가 발생했죠. 이런 과정에서 CRO, CDMO 산업은 아주 활기차게 무럭무럭 성장하는 양상을 보였고요. 물론 모든 기업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정부에서 판단했을 때 이제는 좀 규범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셋째는 이번 임상 가치를 지향하는 항종양 약물의 임상 연구개발 지도 원칙의 발표는 지금까지 만연해온 혁신약 미투 현상을 좀 규범화시키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임상시험 신청할 때 약간 교묘한 수단으로 대조 대상을 선택해서 하는 케이스가 좀 많았다면 이번 지도 의견의 원칙에 따라 엄격히 진행한다면 이제는 임상 신청할 때 기존 치료 방안 중 최선의 방안을 대조 대상으로 선택해서 비교해야 하니까 즉 이제는 기준이 예전보다 많이 엄격해졌다는 거죠. 정책이란 게 실제로 꼭 다 제대로 관철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만약 이번 지도 의견대로 엄격하게 시행해 나간다면 일정 기간 경과 후 결국 살아남는 기업은 미투가 아닌 미베터인 기업이겠죠. 결국 살아남는 기업은 미투가 아닌 미베터인 혁신 기업이겠죠. 7월 6일 오늘 하루 급락으로 뭔가 결론을 내기에는 아직 이르겠지만 7월 6일 한국 시간 저녁 9시 31분 지금 이 시각 제 생각은 오늘의 급락은 제약 바이오 업종이 일단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내내 꾸준히 반등했고 지금 또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항종양 약물 임상시험 분야 규범화 취지의 이런 지도 의견이 나오니까 일단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끝으로 오늘 성민 구독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질문은
오늘 바이오주가 폭락이라고 할 정도로 크게 떨어졌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차익 실현 정도로 보면 될까요? 단순 악재로 인한 차익 실현이면 좋겠지만滴滴 出行과 같은 중국 정부의 규제는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교육주가 너무 폭락하는 걸 보니 규제로 인한 하락은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네요. 저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발표한 이번 지도 의견은 최근 그滴滴 出行 규제권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세월과 주가가 모든 걸 말해주겠지만 저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으면 다시 영상을 통해 공유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7월 6일 제약바이오 급락 코멘트였고요. 지금까지 찐종토였습니다.